어느 오래된 골목길 한편 작은 간판이 걸린 국밥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간판엔 영순식당 네 글자가 세월의 때를 머금고 있었죠. 이곳은 30년 넘게 이 골목을 지켜온 곳이었어요. 푸짐한 국밥 한 그릇에 정까지 듬뿍 담아주던 식당이었죠. 할머니, 여기 국밥 하나 더 줘요. 어이구, 그래, 금방 퍼줄게. 주인 할머니, 정영수는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한시도 쉬지 않았어요. 삶은 고됐지만 이곳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죠. 아니, 어머니, 이번에도 고기 많이 주셨네요. 단골 손님이 푸짐하게 담긴 국밥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고 힘내야지.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내 자식 같고 손자 같고 그런 걸. 할머니의 따뜻한 인심 덕분에 가게는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인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회사원들, 골목 주민들까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지내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날 골목길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오랜 평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구만.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식당 앞에 서 있는 남자는 건물주 강연석. 최근 이 일대를 인수한 대형 건물 투자업자였죠. 대표님, 확실히 낡긴 했습니다. 다 철거하고 재정비하면 꽤 괜찮을 겁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이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강연석은 눈살을 찌푸리며 국밥집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허름한 간판, 좁은 가게, 낡은 테이블과 의자. 그의 눈에는 이곳이 낙후된 구역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가게들이 골목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요즘 누가 이런 허름한 가게에서 밥을 먹어? 그는 코웃음을 치며 국밥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마침 점심시간이라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붐볐죠. 할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에게 웃으며 밥을 퍼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강연석이 거침없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정리하며 다가갔어요. 네, 손님. 무슨 일이세요? 강연석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대뜸 말을 꺼냈어요. 제가 이 건물 새 주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골목을 재정비하려고 하는데요.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앞으로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워주셔야겠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여긴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 기존 가게들은 전부 정리될 거예요. 그러니 가게를 비워주세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바라봤어요. 눈이 흐릿해지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이게 하루 이틀 장사한 가게도 아니고 저는 여기서 30년을 넘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강연석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겁니다. 할머니는 애써 침착하게 다시 물었어요. 임대료 더 올려드릴게요. 계약 연장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래된 건물을 싹 정리하고 트렌디한 상업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강연석은 자리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들을 흘끗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낡은 가게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곧 없어질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그 말에 손님들까지 화가 났어요. 이봐요, 사장님. 우리한테는 이곳이 최고의 국밥집이라고요. 맞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따뜻한 밥집인데 여길 없앤다고요? 하지만 강연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한 달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알아서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한때 정겹던 국밥집. 그곳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영순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도 한참을 가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된 장부가 들려 있었죠.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봤지. 할머니는 주방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손때 묻은 국밥 냄비, 기름이 스며든 조리대,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앉았던 의자들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어요.
눈을 감으니 떠오르는 얼굴들, 일하러 나가기 전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젊은이들, 퇴근길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위로받던 노동자들,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준 국밥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던 학생들까지.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하루아침에 없애라니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저녁에 왔던 손님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동네 최고의 국밥집인데 그냥 내쫓기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아직 포기하긴 일러.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순순히 쫓겨날 수는 없다고.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아침 국밥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전날 강연석의 막말을 들었던 단골 손님들이었죠. 아니,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동네 명물인데 여기 없애면 우리는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걸었어요. 30년 전통 국밥집을 지켜주세요. 우리는 영순식당을 원합니다. SNS에도 가게 철거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지역 커뮤니티에는 국밥집 살리기 운동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댓글엔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어요. 그 소식은 하루 만에 빠르게 퍼졌죠. 기자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인터넷 뉴스에도 서민들의 정을 지켜온 국밥집, 개발로 사라질 위기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강연석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는 비서를 불렀어요. 이거 뭐야? 갑자기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난리야? 비서는 SNS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대표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밥집 철거를 막겠다는 청원이 벌써 몇천 명이 서명했어요. 강연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한낱 국밥집이 이렇게까지 큰일이 된다고?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이렇게 커지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밀어붙이기로 했죠. 좋아.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못 박아야겠어.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씩 웃었어요. 오늘 당장 가서 할머니한테 말해야겠군. 이러다간 내 사업 계획이 다 망가지겠어. 그렇게 그는 다시 국밥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강연석은 국밥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고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었어요. 국밥집을 지켜주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이게 대체 뭐야? 그냥 동네 국밥집 하나 없애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야? 어쩔 수 없이 그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에는 정영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죠. 테이블엔 장부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연석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대표님이야말로 뭐하러 다시 오셨슈? 할머니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강연석을 바라봤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던졌어요. 할머니, 이거 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가세요.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내가 나가면 여기 뭐 들어온다고 했지? 강연석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트렌디한 카페랑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올 거예요. 이 동네 수준도 올라갈 테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팔던 국밥을 기억할까? 강연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어요. 할머니, 이젠 좀 현실을 보세요. 이런 허름한 국밥집이 지금 시대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곤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죠. 국밥 냄비를 살짝 열고 국물에서 나는 진한 향을 한번 맡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강연석을 바라봤어요. 자네, 국밥 한번 먹어봤어? 강연석은 눈을 찡그렸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먹어봐. 할머니는 빈 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 국밥이 왜 30년을 버틸 수 있었는지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말해. 강연석은 코웃음을 쳤어요. 할머니, 나 이런 거 안 먹. 한 입만. 그럼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 그 말에 강연석은 멈칫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국밥이 나왔어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얼큰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죠. 강연석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괜히 주위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든요. 먹어보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결국 그는 천천히 국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국물이 혀끝을 스치고 깊은 감칠맛이 퍼졌어요. 한 입 더, 그리고 한 입 더. 강연석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국밥을 떠먹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그냥 평범한 국밥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그 순간 뇌리 속에서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추운 겨울, 어린 시절, 공사장에서 힘겹게 일하던 아버지가 땀을 닦으며 국밥 한 그릇을 먹던 모습. 어린 강연석은 아버지 곁에서 국밥을 한 입 받아 먹었고 그 따뜻한 맛이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맛이 똑같았어요.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정영순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30년이야. 젊은이. 30년 동안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건네주며 살아왔어. 강연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두 손을 꽉 쥐었죠. 이상하게도 이 국밥 한 그릇이 가슴을 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난 지금까지 돈 때문에 이 국밥집을 지킨 게 아니야. 여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 이곳이 필요했으니까. 그 말에 강연석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다시 국밥을 내려다봤어요. 이제 보니 국밥 위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국밥집을 없애면 정말로 이 동네가 더 나아지는 걸까?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숟가락만 꼭 쥐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국밥 한 그릇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몇 주 후 드디어 명품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세련된 인테리어, 반짝거리는 샹들리에, 그리고 최신 유행을 반영한 고급스러운 분위기. 강연석은 개업식에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어요. 고급 카페인데도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어색했어요. 손님이 몇 명 있긴 했지만 하나같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여기 커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 가격이면 차라리 호텔 라운지에서 먹는 게 낫겠네. 국밥집 없어지고 이런 데가 들어오니까 동네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어. 속삭이는 불만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중년 여성이 카페 문 앞에서 소리쳤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왜 필요해요? 그녀의 옆에는 국밥집 단골들이 서 있었어요. 그 중에는 국밥집이 없어지고 갈 곳을 잃은 노인들도 있었죠. 이런 데 들어와도 결국 동네 사람들은 안 오잖아. 차라리 국밥집이 나았어. 거긴 정이라도 있었지. 그들의 외침에 카페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카페를 떠났고 강연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야, 왜 다들 불만이야?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카페는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러운데 왜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는 걸까요?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이곳엔 정이 없다는 걸요. 이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따뜻한 공간이었다는 걸. 며칠 뒤 카페는 더욱 썰렁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동네 사람들은 여기를 외면했고 SNS에서 입소문을 타지도 않았어요. 그냥 동네 감성 망쳤네.
예전엔 저 자리 국밥집이었는데 없어지니까 분위기 이상해. 국밥집 사라지고 나니까 진짜 뭔가 허전해.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결국 카페는 손님을 끌어들이지 못했고 개업한 지 한 달도 안 돼 매출이 곤두박질 쳤죠. 강연석은 카페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못된 건가?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여기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강연석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정영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카페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다 보면 사람들 표정을 보면 알아. 여기가 잘 될 곳인지 안 될 곳인지. 강연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화도 났어. 내가 30년 동안 지킨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자네도 당황했겠네. 강연석은 애써 웃으며 대꾸했어요. 뭐, 그냥 예상했던 그림은 아니네요.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텅 빈 가게 안, 가라앉은 분위기,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동네 주민들. 자네, 이제 깨달았나? 강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카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카페는 결국 한 달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어요. 처음엔 SNS 광고를 내보냈지만 소용없었어요. 고급 인테리어, 비싼 커피, 화려한 디저트, 그런 것들만으론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강연석은 너무 늦게 깨달았죠. 결국 이렇게 됐네. 그는 텅 빈 카페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비싼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샹들리에, 감각적인 조명이었지만 여긴 더 이상 가게가 아니라 그냥 텅 빈 공간일 뿐이었어요. 밖에서는 철거업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카페 간판도 곧 철거될 예정이었죠. 강연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정영순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카페 안으로 걸어와 의자 하나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 자리 참 낯설지? 강연석은 애써 미소 지었어요. 네, 이제서야 실감나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법, 이제 좀 알겠나? 강연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그를 쳐다봤고 강연석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가볍게 웃었어요. 글쎄, 자네 하기 나름이지. 몇 달 후, 같은 자리에 새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그 이름은 현석국밥. 화려한 명품 카페는 사라졌고 그 대신 동네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국밥집이 들어섰어요. 이곳은 더 이상 럭셔리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대신 동네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곳이 되었죠. 강연석은 새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활짝 웃으며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정영순 할머니도 그곳에 있었어요. 할머니는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현석 씨가 말이야. 이제야 장사하는 법을 좀 알게 됐네. 손님들은 국밥을 맛있게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가게엔 정이 있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공간이었죠. 강연석은 국밥을 끓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결국 동네에서 살아남는 법은 단순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